당신은 꽤 오랫동안 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더 강렬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상하게도 거의 의심스러울 정도로 더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이 마침내 어딘가에 도착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그저 무감각해진 것인지, 혹은 그 모든 영적 각성이라는 것이 조용히 사라져버리고 평범한 삶의 한가운데에 당신을 홀로 남겨둔 채 도대체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였는지 의아해하게 만드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 혼란은 실제하며 당신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 공동체는 각성이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해 엄청난 시간을 들여 이야기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정체성의 붕괴, 갑자기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그 순간들에 대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 폭풍이 진정으로 지나갔을 때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것이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을 때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인간 정신의 지도를 그린 칼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우리가 삶을 헤쳐나가기 위해 쌓아올린 모든 조건화와 생존 전략 아래에 있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길고도 때로는 혹독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여정의 맨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은 거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그 이야기에 도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목록의 5번째 신호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개발 세계가 수년 동안 당신에게 말해온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며 당신이 자신의 영적 여정 전체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기에 당신의 영적 각성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다는 7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 당신은 더 이상 오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당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솔직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옳다는 것은 단순히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 당신이 귀 기울일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당신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음악 기용은 에고를 외부에 인정해 자신의 안전감 전체를 구축하는 우리 내면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종종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성의 초기 단계는 그 에고를 전혀 해체시키지 않습니다. 그저 에고에게 영적인 화장을 해줄 뿐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것은 축구나 정치에 대해 옳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넘어섭니다. 이제는 의식에 대해, 에너지에 대해, 누가 깨어났고 누가 아직 잠들어 있는지에 대해 옳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됩니다. 각성이 진정으로 첫 번째 주요 주기를 완료했을 때 거의 위조가 불가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논쟁이 당신의 방식대로 흘러가야 할 필요성을 멈춥니다. 당신이 수동적이거나 무관심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는 것에 대해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과 완전히 의견이 다른 사람의 맞은편에 앉아 그들의 말을 온전히 듣고 그들의 관점에 대해 진심으로 호기심을 유지하며 당신의 내면 세계가 완전히 온전한 상태로 자리를 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단단함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드문 형태의 내면의 자유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짧은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 자유를 쌓아 올리는데 모든 것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 신호, 당신은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미묘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명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주변에 특별히 일어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어느 화요일 아침을 진심으로 즐기기 시작하는 그 순간, 당신이 그것을 인지했든 못했든 당신 안에서는 이미 심오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탐구자의 마음은 거의 항상 비범한 것을 향해 있습니다. 절정의 경험, 동시성, 우주로부터의 신호들을 향해서 말이죠. 왜냐하면 그 탐구 자체가 현재 순간을 회피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종종 그에 비해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다고 느껴지니까요.
융은 우리가 세상을 위해 연기하는 우리 자신의 버전인 페르소나와 그가 항상 바로 여기, 바로 지금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실제 삶의 질감 속에 위치한다고 믿었던 더 깊은 자아 사이의 긴장에 대해 썼습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마침내 현재 순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낄 만큼 이완될 때, 당신이 사소한 일에 진심으로 웃을 때, 늦은 오후에 빛이 변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기록하거나 누군가에게 설명할 필요 없이 감동을 받을 때,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폭풍이 진정으로 지나갔다는 가장 아름다운 신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말하자면 5번째 신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아마도 수년 동안 자신에 대해 믿어왔던 무언가에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3번째 신호, 외로움이 더 이상 당신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초기 영적 각성을 뒤따르는 외로움은 전체 과정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적게 논의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낡은 세계를 넘어섰지만 아직 새로운 세계를 찾지 못했다는 느낌,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가는 곳으로 당신을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기이한 슬픔, 그 외로움은 실제했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었습니다. 회피되거나 당신이 준비되기 전에 영적으로 재해석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진정한 상실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당신의 삶 전체를 지탱해 주었던 정체성의 상실을 말이죠. 하지만 주기가 성숙해지면 무언가 변합니다. 외로움이 반드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이 탈출해야 할 무언가가 아니게 됩니다. 주기가 성숙해지면,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과의 관계를 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이고 따뜻하며 깊이 정직한 관계 말입니다.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끊임없는 동반자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종류의 관계입니다. 융은 인간이 배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계는 자신의 무의식, 즉 한 번도 환영받지 못했고 한 번도 공간을 부여받지 못했던, 보이지 않고 인정받지 못한 자신과의 관계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관계가 건강할 때 고독은 버려짐처럼 느껴지는 것을 멈추고 익숙하고 안전한 무언가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저녁 내내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도 진정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감각하거나 해리된 상태이거나 자신을 위해 만족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진정성 있게 자신의 동반만으로도 괜찮음을 느낍니다. 그 변화는 엄청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4번째 신호, 침묵이 집처럼 느껴집니다. 음악. 당신 삶의 대부분 동안 침묵은 아마도 당신이 가능한 한빨리 음악으로, 스크롤링으로, 대화로, 소음을 계속 유지하는 그 어떤 것으로든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당신이 아직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모든 것, 즉 당신이 너무 바빠서 느낄 수 없었던 모든 처리되지 않은 감정들과 묻지 않은 질문들을 표면으로 끌어올리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초기 각성은 실제로 침묵에 대한 이 불편함을 증폭시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많이 인식하게 될수록 아무것도 그것을 덮어주지 않을 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의 소리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단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덜 불안한 것이 아니라 더 불안하다고 보고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주기가 전환될 때 침묵은 당신의 몸 안에서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나이테이에 당신은 자신의 생각과 함께 혼자 있는 순간에 더 이상 휴대폰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틀어져 있지 않은 방에 앉아서 안절부절못하는 대신 진정으로 현재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융은 이 상태를 에고의 끊임없는 잡담 아래에 존재하는 당신의 일부인 더 깊은 자아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접촉이 끊임없는 외부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침묵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그곳에 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었을 때 거주할 수 있는 가장 충만한 상태입니다. 5번째 신호, 끊임없이 자신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사라집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당신에게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이것에 대해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 개발 세계가 당신에게 말해온 거의 모든 것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성장을 영원한 비상사태로 만들어버린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항상 만들어야 할 또 다른 습관이 있고, 치유해야 할 또 다른 트라우마가 있고, 잠금 해제해야 할 또 다른 레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성 공동체는 바로 이 똑같은 압력의 자신들만의 버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단지 더 아름다운 언어로 포장했을 뿐입니다. 음악융에게는 그림자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부했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들었던 우리 자신의 모든 부분들의 무의식적인 집합체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대부분의 자기 개선이 실제로는 단지 또 다른 형태의 그림자 거부, 즉 에고가 자신이 보기 두려워하는 것을 진정으로 통합하기보다는 자신을 더 받아들여질 만한 무언가로 고치려는 시도라고 믿었습니다. 각성의 주기가 성숙해질 때 진정으로 급진적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지금 있는 그대로 근본적으로 괜찮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어떤 완벽한 상태를 성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을 쉬어야 할 권리를 얻기 전에 고쳐져야 할 부서진 무언가처럼 대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계속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조용한 공포에 의해 주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바로 그때 진짜 성장이 실제로 시작됩니다. 저와 함께 있어주세요. 왜냐하면 7번째 신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는 것이며 이 전체 목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6번째 신호, 비판이 이제 부드럽게 내려앉습니다. 아마도 적절한 사람으로부터의 단 하나의 비판적인 말이 당신을 며칠 동안 지속되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뜨릴 수 있었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되새기고 분석하고 이미 넘어가서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조차 완전히 잊어버린 누군가에 대해 머릿속으로 자신을 방어하면서 말이죠. 그 민감함은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명확하게 말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 당신의 신경계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동안 한 번도 검토하지 않고 지니고 다니는 핵심적인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는 당신의 가치가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 상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받아들여질 만한 우리 자신의 버전을 너무 오랫동안 연기해서 그 연기가 우리의 전부라고 믿기 시작할 때 발생하는 손상입니다. 이는 그 연기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도 우리의 전체 존재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성의 주기가 통합될 때 비판이 당신의 몸에 부딪히는 방식에 진정으로 변화가 생깁니다. 당신은 부정적인 피드백, 심지어 불공정하거나 불친절한 피드백을 듣고도 당신의 내면 세계 전체가 그 주변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과의 관계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충격을 산산조각 내지 않고 흡수할 만큼 충분히 견고한 관계 말입니다. 따끔함은 여전히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인간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며칠이 아닌 몇 분 안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괜찮아지기 위해 상대방이 틀렸다고 설득할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당신의 감각은 더 이상 그들의 판결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7번째 신호, 당신은 관객이 전혀 없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제가 당신에게 기다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밖에서 보기에는 전혀 극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누군가가 자정에 빵을 굽거나 부엌에서 혼자 춤을 추거나 아무도 읽지 않을 것이라는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무언가를 쓰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일에 잠재적인 관객이 붙어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경험과 연기 사이의 경계가 너무 흐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순전히 그것을 하는 사랑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 능력을 진정으로 잃어버렸습니다. 뇌의 일부라도 이미 배경에서 캡션을 구성하지 않고서는 말이죠. 융은 외부의 인정 없는 창의적 표현이 더 깊은 자아로 가는 가장 직접적인 경로 중 하나라고 광범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관객을 위해, 심지어 상상의 관객을 위해 창조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자신을 진실한 무언가가 아닌 받아들여질 만한 무언가로 편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순전히 그것들을 하는 즐거움을 위해 일을 하기 시작할 때 당신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 무언가의 오후를 보내고
그것에 완전히 만족감을 느낄 때 당신이 그 경험이 실제처럼 느껴지기 위해 목격될 필요가 없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 그것은 별난 성격적 특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을 찾아 헤매지만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신호입니다. 이 7가지 신호 모두에 대해 제가 이 영상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당신이 간직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 중 어느 것도 외부에서 보기에는 깨달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들 중 어느 것도 마침내 해냈다는 갑작스러운 느낌과 함께 도착하지 않습니다. 증명서도 없고 우주가 당신의 어깨를 두드리며 잘했어,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는 순간도 없습니다. 각성 주기의 완료는 조용하고 거의 당황스러울 정도로 평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겪었던 모든 것, 모든 어두운 밤, 모든 정체성의 붕괴, 나타나고 있던 당신의 버전을 견뎌내지 못한 모든 관계, 그 모든 것이 당신을 결코 처음부터 분리된 적이 없었던 무언가로 되돌려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으로 말입니다. 칼 융은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세련된 버전도 아니고 치유된 버전도 아니고 모든 올바른 책을 읽고 모든 올바른 수행을 한 버전도 아닙니다. 빛과 그림자를 모두 포함하고 둘 다 속해 있다는 사실과 평화를 이룬 완전하고 편집되지 않은 온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7가지 신호는 결승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이정표입니다. 당신이 그 일을 해왔다는 증거, 당신 안에 무언가가 진정으로 변했다는 증거. 오늘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이 여정을 시작했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불길을 통과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이 평범하고 평화로우며 놀랍도록 극적이지 않은 순간, 이것이 바로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입니다. 집으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약 이 영상의 무언가가 당신을 멈춰서서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이 신호들 중 하나가 당신으로 하여금 저건 정말 나인데 라고 속삭이게 만들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방금 들은 것과 똑같은 것을 겪고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장 필요할 때 이 영상을 찾는데 진심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7가지 신호 중 어떤 것이 당신에게 가장 강하게 와닿았나요? 그리고 어떤 것을 향해 아직 노력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틀린 답은 없습니다. 이론은, 그리고 당신은 오늘 다른 누군가가 읽어야 했던 바로 그 말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 자신과 당신을 둘러싼 세상에 대해 심리학, 의식,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누구인지에 대한 더 깊은 메커니즘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게 만드는 종류의 콘텐츠라면 다음에 올 것을 놓치지 않도록 프랙탈 위즈덤을 구독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오직 더 깊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